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으로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상현 도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도 만나뵙고 혹시 아세요? 싶습니다. 지금 제가 초대 손님 중에서 네. 가장 젊은 아유, 정치인이고 아마 또 앞으로도 네. 그 젊은 축에 있을 것 같아요. 젊은 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그 한상현 도의원님 이렇게 일해보면서 99학번이시고 네, 99학번입니다. 2005년도 그 밀레니엄 시대에 세상 사회로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으신데 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정치는 제가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네. 고3 때 좀 아프다 보니까 원하는 학교를 가지를 못했는데 집안 사정상 이제 이렇게 뭐 흘러 오는데 우연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저 버스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낙선하셔서 인사하는 거를 마주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서부 경남이라서 낙선 인사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누가 될지를. 그래서 낙선 인사를 너무 공손히 하셔서 그게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았는데 그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어떤 분인지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분이 대통령까지 가는 과정이 마치 저희 집 삼촌이 왜 성공하는 것처럼 너무 한편의 드라마처럼. 네, 드라마처럼 나의 완전히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잘난 사람들보다 왠지 내가 성공하는 그런 기분을 대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이 잘 된다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우연하게 김해신문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 김경수 지사님이 이제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오셨는데 너무 성품이 좋으신 거를 보고 저런 분 역시 정치를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도지사 후보 선거 그 유세를 했을 때 정치라는 게 아이들한테 반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사람이 정치를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게 정치가 아니겠냐라는 그 말이 너무 감동으로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20살인데 학교 폭력을 당하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멍청하게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쳐서 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말이 너무 충격으로 와서 요즘 애들한테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세상을 그렇죠. 네, 바꿔야 되겠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전하게 됐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정치가 너무 멀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저는 이 밀레니엄 시대에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이 젊은 피에 대해서 열렬히 응원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다음 질문이 워낙에 함양구는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 곳이 함양이시잖아요. 네, 함양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하지만 보수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워낙 정치를 하려면 네. 이 민주당으로 해서는 정치하기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택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제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한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님이었고 그 이후에 김경수 지사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경찰관이어서 민주당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진주 갑 지역에서 활동을 더 많이 했어야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의 험지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험지에 계신 분들이 더 민주당 색이 더 정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네, 세상을 바꾸 우리 내 지역 현실이 이대로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더 도전할 수 있었던 게 민주당인 거를 다들 숨겨야만 더 생활을 할 수 있었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도연이 되고 저희 당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나도 민주당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할 때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커밍아웃. 네, 커밍아웃이죠. 커밍아웃.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하고 하면 나와서 저 민주당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때 그전에는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비례를 이제 어떻게 신청하시게 되었어요? 사실 네. 이재명 당대표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당대표가 당선이 됐으면 전 못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보수색이 원체 강했고 부모님조차도 반대하는 지역이었는데 저희 서필상 위원장님하고 김병수 국장님이 후보군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렇죠. 군의원, 도의원, 군수 막 후보군이 없으니까 비례라도 누군가 도전을 하면 다른 후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를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 지역위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실 도전을 했고 남편한테는 조금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 반 정도는 될 자신 있다. 사실 가망성이 거의 없는데. 가망성이 거의 없는데. 네, 왜냐면 전 너무 놀란 게 12분이 싹 다 위원장님이시고 저는 평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한테는 한 60%. 확실히 밀레니엄 시대에 네? 사회를 진출한 패기가 있습니다. 사회를 진출한 패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믿었습니다. 뭐 그래도 열정이나 헌신하는 마음은 그분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통했다라고 봅니다. 뭐 역량이 뛰어난다기보다는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게 아닐까 당원 동지분들이. 아니, 그래도 의정 활동 하시는 거 보면 네. 진짜 나는 뭐 브레이크 없는 포르쉐 막 남편분이 네, 가장 네. 어울리는 한상현은 남편이요. 야 열렬하게 지지한다. 너를 위한 노래 같다. 물러섬 없는 제 민주당에 향한 마음이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사실 없는 약간 모범생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지마 하면 안 하는 스타일인데 단 하나 꺾이지 않았던 게 정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시어른들 말씀도 되게 잘 들은 편이고 부모님 양가 어른들 말을 정말 잘 듣는데 단 하나 안 꺾이는 게 정치 성향. 네, 정치 성향은 못 꺾겠더라고요. 제 신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훌륭하십니다. 근데 애기 엄마잖아요. 엄마잖아요. 그게 좀 애들한테 울컥하는 부분인데 딸아이가 고3이었어요. 근데 너무 못해줘서.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워낙 그 아이들은 엄마가 앞으로 하는 말보다 뒤로 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크기 때문에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아마 잘 씩씩하게 잘 커갈 겁니다. 너무 애들을 가끔 가다가는 이게 함량에서 창원까지가 거의 150km 이러고 왕복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의회 회기가 매달 있고 특히 저는 앞선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일을 잘하셨어요. 다 근데 마무리를 못 짓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꼭 되셔야 될 분들조차도 이게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게 소선거구제니까 이게 막 바람의 영향을 사람의 개인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게 좌우지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실 분들조차 안 되다 보니까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초선 의원으로 이제 됐을 때는 뭔가 새로운 각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정말 죄송한데 그런 포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우기 바빴고 뭘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잘해오신 일들에 흠이 되고 싶지 않다. 티가 남기면 안 되겠다. 사실 이옥선 위원장님이나 다른 선배님들이 정말 잘 해오셨다고 저는 소문으로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림자라도 제대로 밟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획행정이거든요. 근데 도의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나 인사나 뭐 행정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 한 번도 앞선 도정이 우리 도정이었던 데가 없었어요. 물론 김두관 위원장님이 계셨지만 중도에 있었고 우리라란 것은 민주당 도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 김두관 위원장님은 무소속으로 되셨었지 우리 당 도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정이 해왔던 일들을 똑같은 거예요. 그 문재인 그 국정을 이렇게 농락하듯이 김경수 도정을 사람들이 폄하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초선 비례가 뭘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방대했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안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 고생하셨는데 벌써 지금 이제 도의원이 되신 지도 2년이 됐지 네, 않았습니까? 거의 2년 다 돼갑니다. 네, 2년 동안 이렇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우주항공청을 가지고 오는데 많은 분들이 마치 우리 당이 방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은 오히려 국힘이 더 방해하는 게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 가구 역할을 열심히 잘했다라고 전 보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국회의원도 3분밖에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물론 다른 당이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계셨다고 믿기에 경남도를 위해서는 중앙당하고 연결해 가구 역할을 정말 열심히 했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상현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중앙당에선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도의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애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뻔뻔하게. 그래서 많이 저희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고민정 의원님이나 이재명 당대표님이나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도민들이 모르시는데 이게 과방이라고 하잖아요. 과학하고 방송 특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하고 우리 우주항공청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통과가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힘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안 되는 제안을 계속 걸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때문에 안 되네.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니까 의안 자체를 어떻게 올리냐면 우리 당에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는 안하고 경남에서 꼭 통과시키는 안을 같이 올라가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협의를 잘 해서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오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거 안부터 세일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세할센터. 세일센터. 그러니까 네. 여성들이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해서 그 센터장이 잘못 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들의 처우 개선도 많이 했고요. 너무 이렇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은 중앙정치도 바꿔주지만 우리 지역의 바로 이런 지방자치가 우리 바로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바꾸는데 솔직히 그게 저렇게 관심 잘 가지가 않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좀 그런 얘기를 좀 외국인 근로자 센터도 다 없어졌지만 다시 공모해서 다시 물론 안에 있는 직원들이 반은 나갔지만 어쨌든 생존하게 반은 세웠고요. 박한수 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실 박한수 지사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우리 중앙당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이런 게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요. 근데 어디에도 실어주시지란 예산결산 위원장님하고 박한수 지사님을 만나게 도와드려서 그 결과로 여러 센터들이 살게끔 됐습니다. 그랬구나. 지금 모든 예산이 다 깎여서 너무 힘든데 지금 이제 경남 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은 소수잖아요. 네. 민주당 도의원이 몇 명이죠? 4분이세요. 저까지 4석이죠. 네. 전체는 몇 명이죠? 64명이요. 64명에 4명. 네, 5%도 안 되죠. 5%. 네. 이 소수로 의정 활동하는데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힘든 점이 있죠? 너무 힘들죠.
그들이 좋은 의원님들도 정말 많은데 힘으로 무조건 밀어보니까 예를 든다면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살릴 수 있었고 개수조정이라 해서 사실상 개수조정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그 돈을 의원들끼리 예산을 조정을 합니다. 그걸 개수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관습법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서. 몇 대 몇으로 이겼다는 게 어떤 거죠? 저희가 11명이었는데 아마 6대 5로 이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공식 회의에서 이겼기 때문에 공식 석상으로 갔을 때 상임위원장이 엎었죠. 뒤집어 엎었죠. 근데 그게 혼자니까 누군가 한 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의원도 나서서 사실상 야당 의원한테 동의를 하면 그거는 위원장한테 반하는 거니까 그게 안 돼서 아니 이렇게 의정 활동하라고 뽑아놨더니 왜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그것도 너무 억울한데 편가르기를 하고 패거리를 구르는 거야. 더 웃긴 거는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발언 기회를 의장이 패싱을 했죠. 그래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찢어서 던지고 나왔죠. 찢어서 던진 것만 부각시키죠. 네, 그렇죠. 그냥 예의 없다. 또 불려갔죠. 아니 같이 우리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대표인데 뭐 불려가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젊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 그런 부당한 일들을 사실 많이 겪어요. 아니 정말 많이 겪어요. 진짜 네. 너무 가슴 아프. 제가 그 한상현 의원의 SNS 활동을 보면 뭔가 고군분투하고 계시구나.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특히나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전 사람책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경남 1세대 공익활동가 시민활동가 기록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사람책 한다고. 네.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이후에 생리가 정말 빠질 만큼 너무 슬펐고요. 그러니까 편협한 사고를 하시는 몇몇 의원들, 모든 국힘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국힘 의원님 중에도 합리적인 분들도 계시고 제가 배울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단 몇 분들이 굉장히 한쪽 방향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 다양한 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말만 듣고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냥 시민사회 활동이 나쁜 거라고만 좌익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 87년 민주화 이후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성과물인데, 그죠? 그쵸. 시민운동의 성과물인데. 형식적 절차도 파괴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 제가 이제 제일 좌절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제일 크게 좌절했던 게 메가시티였고요. 네, 그거는 어떤 거죠? 불경 메가시티. 네, 불경 특별연합인데 특별연합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시는데 경남도가 있고 특별도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중앙에서 돈을 두 군데에서 받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를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의회 기능을 하는 특별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경제동맹은 의회 기능이 없어요. 그냥 지사들끼리 우리 만날까? 안 만나도 아무도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약속한 거라서 만나야 해. 그리고 시민들이 다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도예요. 말 그대로 광역지자체인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럼 돈도 더 받아올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의회가 없애버린 거예요. 의회 기능을 하는 거를.
우리 도민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도민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죠. 34조가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도민들이 같이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쩌자고.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거를 5분 발언이나 뭘 하면 이게 보고서 하거든요. 저 그때는 그 피눈물 흘리면서 10분 동안 제가 외쳤거든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저 말고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께 제대로 이해를 한 번 시키고 다시 표결을 하자. 국힘의원님들 중에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럼에도 위에서 이렇게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동의를 하셨겠지만 너무너무 슬퍼서. 저는 이게 도의원님들도 정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정치를 하는 거면 이런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잘 우리 도민들에게 이것이 도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관심한 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분야도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잘못한 거고 다들 잘못한 것 같아요. 어저께 요볼랜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 도비 시비가 한 1660억 원하고 한 4천억 원 가까이가 날아가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일어났죠. 이미 1660억 원은 물어준 거거든요. 1660억 원을. 근데 그 어떤 도민들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 1660억 원을 가져오기는 너무 힘든데 네. 근데 이거의 핵심은 도의회도 잘못했고 행정부도 다 잘못했는데 제일 큰 핵심은 도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핵심인 거예요.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다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다들 알고 있어. 저 로보랜드 저거 적자라는데 문제 있지 않았나? 저거 왜 저렇게 되지? 네. 이런 말들은 지나가지만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내 돈에서 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1660명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그렇게 나간다 치면 정말 아까운 거지 진짜 않습니까? 피눈물 나는 피눈물 거죠. 나는 지금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네.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도민들. 하루하루 다들 문 닫는 진짜 가게들 문 닫고 그렇죠. 그게 이러니까. 너무 아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이나 이런 데서 그 어떤 걸 하는지 도민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이 사람들이 막 행동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다수당이 되든 저들이 다수당이 되든 네, 감시자 역할. 감시자 역할은 도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64명의 도의원 중에서 4명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다 저쪽이라는 얘기들은 뭔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우리의 그 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계가 특히나 저는 지금 팔에 팔 다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팔을 어떻게 다치신 거죠?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 주신다고 했잖아. 팔은, 네, 그게, 근데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모든 국힘의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국힘의원님들 중에서는 좋은 분들도 많은데, 일단, 이번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은 사실상 패배고, 좀 너무 슬펐지만 단 몇 석이라도 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제 같은 상인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이제 동료 의원이 전라도 당이라는 식으로 계속 좀 놀리셨는데 제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이었지만 저는 경남인이라서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슬픈 거는 많은 친구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이들도 계속 경남을 떠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주민번호가 같거든요. 함량이거든요. 특히 서부권역은 그렇죠. 애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근데 몇 번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당대표나
아니, 도 의원이 같이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는 게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다 상대당을 갖다가 뭐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라도 당이라고. 아니, 여기 분명히 함양 출신에 있는 네. 그런.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비판한 건 당연히 받아들이죠. 뭘 잘못했다거나 우리 당에 대해서 뭐 그런 것만 받아들이는데, 근데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당에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건들면은 발끈하는 걸 아세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지 의정 활동을 갔는데 타는 기구 안에서 6명이 타고 있는 데서 반응이 계속 그 전라도 사투리를 저한테 쓰셨고, 근데 그 안에서 자기 당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김정호 의원님이나 민홍철 의원님을 어떻게 부술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그렇죠. 거는 그게 예의죠.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두 분 다 정말 성품이 훌륭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참고 있는데 사실 기분은 너무 나빴어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제가 발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존경하는 이 김경수 지사님의 예전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 분노가 좀 차올랐는데, 저도 실수를 한 게 거기서 이제 말을 놓거나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말을 놓으시고 하길래 제 그게 있어요. 상대 의원이 말을 놓으면 경고를 하고 말을 놓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막 나갔으면 안 되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막 하시니까 기분이 저도 나빠서 맞아야 그만합니까? 라고 했는데 네. 맞아야 하더니 이제 팔을 비트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뚝뚝뚝 했고, 그다음부터 팔이 부풀어 올랐죠. 전치 3주 이상이 나왔고, 인대가 2군데 이상 늘어난 거죠. 아니, 그거였구나. 아니, SNS에다가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 네. 아니, 저도 말 실수를 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말을 말 실수는 말 실수로 지적을 해야죠. 야, 근데 그분이 너무 화를 나게 만드는 게,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딱 하나에 반응하는 걸 알거든요. 김경수 지사님이나 노무현 너무너무 야비하다. 너무 야비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4월 17일이고, 사실 그때 바로 화를 낸 건 아니었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4월 17일 어느 장소가 어디예요? 하동의 케이블카 아니었고요. 하동의 네, 남해대를 가기 위해서인데, 그때부터 부풀어서 화를 바로 낸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화를 내봤자 저들이 다수라서 제 별 부당한 일을 다 당해서 항상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이게 피드백이 항상 제가 불리하더라고요. 늘 안 좋게. 이건 다수의 폭력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2차 가해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을 짓을 해서 자기가 위해를 가했다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아니, 팔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아니, 지금 계속 4월 17일부터면 지금 5월 20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 팔이 안 올라가고 이럴 정도면, 근데 식사 자리에서 공식적인 만찬 자리인데, 그 남해대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맞을 짓을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사람도 맞을 짓을 한 사람 그래서 없어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또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의원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보다 한 13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3살 만나도 지금 그 딸로 만난 것도 아니고 동생으로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오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당신 같은 오빠 둔 적 없다고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나오겠구나. 제가 아마 근데 제 그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아마 기절하실 만큼 저한테 거의 협박 수준의 글들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고소해야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적반하장의 식으로 저한테 그 협박 수준의 글을 보내세요. 뭐라고 협박을 하세요? 뭐 고소하지 않으면 뭐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이죠.
왜 가만히 안 둔대? 자기가 아니 가해자가 왜 가해자가 뭘 가만히 안 두겠대? 뭘 잘못했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딱 한 가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정말 젊은이들이 정치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좀 젊은 여성 의원이 저는 제가 뭔가 굉장히 뭔가 억울하고 굉장히 원통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생각에 근데 보면 그 라디오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출연하기 전에 네. 나왔을 때 엄청 전투적인데 도대체 왜 무슨 억울한 일이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의원님은 혼자가 아니다. 어떻게 한상현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대변해 줘야 될 사람인데 한상현 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는 우리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 대한 협박이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에 대한 협박이죠. 우리에 대한 그리고 또 나 울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응? 동료 의원이라도 있어서 같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인가요? 미쳐버리겠다. 네. 아니 그 옆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의원들도 사과하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하시죠. 네. 사과하라고 얘기하시지 않나요? 해도 뭐 난리가 보더라고요. 또 오히려 저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서운한 거는 네. 저희 도의 대부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이 정도의 물리력 말고 다른 일들이 생겨도 부당한 일이 생겨도 대부분은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참아라.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았던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여성 권익이나 약자들을 대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예산과 관련돼 있고 제가 혹시나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삭감당하거나 그렇게 될까봐 그런 일들을 노심초사해서 많은 일들을 참았는데 이번 일은 같이 싸워야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꼭 우리 진영이 아니더라도 여성이든 이게 약한 뭐 신체적으로나 약한 분의 의원이든 누군가가 됐을 때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물러서지 않는 의원님을 기대합니다. 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아니 저는 물리를 잘 울어요 원래. 네. 아니 눈물 나지.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이 고군분투하는데 네, 아픈 것보다 사실 조금 좀 모욕감이 있죠. 네, 수치스러웠어요. 직원 앞이라서. 네. 모욕적이죠, 인격적으로 많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진짜로 치얼업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에서 이게 가스라이팅 돼요. 뭔가 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그 말 했으니까 그랬지 뭐 이런 식의 얘기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저들이 그분이 저한테 민주당 또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저한테 위해를 가신 분이.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지질 않냐고 하신 다른 의원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얄미워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면은 이게 토론을 하고 막 이럴 건데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굳이 네, 그분들한테 반응을 안 보이거나 만약에 반응을 보인다면 굳이 제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성 의원에 대한 남성 의원의 폭력을 행사하고 도리어 협박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드리지만 모든 국힘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제가 저도 사실은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도의회 와서 많이 느낀 거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 어느 당이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행정을 해야 되면 서로가 협치해야 되죠. 정말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 서로가 혐오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가 막 이렇게 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저는 양쪽 다가 건강해야만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건강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다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도민이 무관심한 틈을 타갖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이 문제가 꼭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한상현 의원에 대한 위해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 특히 약자들을 대변하는 이 소수의 의견들을 갖다가 이렇게 폭력으로 행사해갖고 모독하고, 난 모욕하는 건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정말 모욕당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도 모욕하지 않지만, 저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도의회가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당을 떠나서 사과를 요구해야 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그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화가 나는 것보다 두 번째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피해자인 저한테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 가해자들한테 사과를 먼저 요구한 다음에 참으라고 하든지, 근데 그들이 정말 올바르냐라는 거죠. 올바르지 않죠.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을 어기는 격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당이라고 감싸 안는 거는 그건 비단 우리 당이라도 잘못된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런 지금 완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상현 의원을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야죠.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잘 대처해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힘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정치란 중앙 정치로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오만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특히 의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우리에 대한 권익에 대한 위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상현 의원님의 거침없는 도저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춘의 세상만사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가슴이 아프네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